이번에는 이규선 기자와 함께 환율에 대해서 또 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예. 제가 뭐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1,200원, 1,220원대까지 예. 내려왔잖아요. 쭉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강달러, 킹달러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네. 지금 계속되고 왔는데 이제 네. 갑작스럽게 내려오는 게 기이한 현상이다 이런 평가가 그렇죠.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규선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규선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에 환율 내린 것 일단은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여기서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근본적으로는 미국 물가 상승세가 둔화했기 때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차트를 보시면요, 네. 이게 미국 물가 상승세랑 달러 환율 차트인데요. 이 푸른색이 전년 대비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고 네. 붉은색이 달러 원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물가 상승세의 정점이 확인되자 환율도 좀 내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시차가 좀 있죠. 이게 정점이 확인되려면 몇 달은 좀 기다려 봐야 되잖아요. 다시 네네.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시간차가 있는 거고요. 환율 차트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네. 달러 환율 고점을 기록한 시기가 여기 있는 검정색 원이거든요. 네. 이게 지난해 10월 25일입니다. 당시 1,444.40원이었는데 고점이었군요. 네, 그때 고점이었고 이후로 환율이 급락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1월 11일에는 무려 하루 만에 환율이 60원이나 폭락을 했는데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네.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진 날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후로 환율이 꾸준히 떨어져서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1220원대에 와 있는데요. 결국 미국 물가가 꺾이자 달러 환율이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저 때 기억납니다. 1,440원 찍으니까 이제 1,500원은 당연히 간다. 그렇게 시장의 생각했죠. 컨센서스가 다 맞아요. 이루어지고 다 지금 연초 그러니까 올해죠. 내년 환율 전망 전부 다 바꾸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뭐 비상이 걸렸었는데 정말 연초에 이렇게 바뀔 줄은 정말 생각을 못 했어요. 원래 시장은 항상 쏠림이 있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네. 금리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금리도 오르고 기준금리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계속 오르고 있고 미국 물가 상승세가 지금 환율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연관관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 물가 상승세는 정확하게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네. 그렇죠.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 중앙은행은 당연히 물가 상승을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금리를 높여서 물가 상승률을 낮추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미국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빠르게 높아져서 네. 금리도 굉장히 빠르게 올렸거든요. 음. 근데 그 결과 그 미국으로 돈이 몰렸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금리를 되게 빠르게 올리는 과정에서 불확실성도 되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네. 불안 심리도 커지고요. 그러니까 불안할 때는 원화보다는 달러를 들고 있고 싶죠. 안전자산이니까요. 그런 심리도 환율을 높인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제 있었던 FOMC 결과도 주목을 해봐야 됐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한국 시간으로 어제 아침 새벽인데요. 그러니까 미국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정책 금리를 25bp 인상했고 외환시장도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외환시장이 움직였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게 올렸는데 환율은 원화 강세로 달러 약세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연준이 금리를 올렸는데 예. 오히려 달러는 약해졌습니다. 이거는 네. 논리랑은 기본적인 환율 구조 지금과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통념과는 맞지는 않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환율만 빠진 것이 아니고 뭐 그때 시장 금리도 빠지고 주식 시장도 엄청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융시장 전체가 다 환호를 한 건데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이 숙제를 못해서 예. 선생님한테 손바닥을 맞는데 세 대 맞다가 한 대 맞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아요. 요새 체벌 없습니다. 30년 전 기준으로 얘기를 예, 예. 하면 그러면 사진을 한번 보시죠. 네.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보시면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25bp 인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50bp 올리고 75bp씩 무려 4번을 네.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5bp 올린 걸 한 대 맞는 거라고 치면은 네. 75bp는 3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대 맞는 거를 4번 연속이나 3대를 맞다가 세게. 그렇죠. 3대를 맞다가 이제 50bp는 2대만 맞은 거죠. 그렇죠. 2대만 맞으니까 또 그때도 시장이 좋아해서 당시에도 환율이 좀 빠졌고요. 네. 어제는 한 대만 맞았으니까 더 좋아해서 환율이 또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군요. 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벌써부터 일찍 좋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파월은 이제 더
혼나야 된다고 더 맞아야 된다고 그렇죠. 얘기를 앞으로 했는데 정확하게 하면 a couple of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쵸. 두 번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다 그쵸.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으로 2대 더 맞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이거 희망의 끝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요. 그렇죠. 그 파월은 이제 몇 번 더 올려야 된다, 두어 번 예. 더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두어 번 올리면 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뭐 맞는 것도 당연히 싫지만 좀 있으면 안 맞을 수 있다. 네. 이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네. 그래서 파월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긴축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시장은 곧 있으면 긴축이 끝난다고 해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시장이 안도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하나 좀 주목해야 될 것이 파월 의장이 그 기자회견에서 네. 네. 최근 시장 기대에 대해서 뭐 우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있으면 안 맞을 거라고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파월이 그렇게 기대하면 안 돼, 더 맞을 거야 이렇게 고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좀 달라진 포인트인데요. 바로 직전인 12월 FOMC에서도 성명서를 보면 뭐라고 써놨냐면 네. 그 위원회 대응에 대한 대중의 오해로 네. 금융 여건이 부적절하게 완화되면 물가 안정을 복원하려는 위원회의 노력이 복잡해질 것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당시 FOMC는 그 금리 인상폭을 75에서 50bp로 줄였는데 이렇게 금리 인상폭을 줄인 것을 대중이 긴축이 곧 끝난다고 오해해서 금융 여건이 완화되면 그러니까 너무 환호하거나 주식이 네. 좋거나 이러면 또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고 물가가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고를 한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12월에 경고를 했는데 그렇죠. 네. 직전에는 경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제는 그런 말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뉘앙스 차이예요. 그죠? 12월에는 안 돼. 나 절대로 그럴 사람 아니야. 라고 그렇죠. 이렇게 경고하는 건데 1월에는 그런 말은 안 한 거죠. 그런 거죠. 그만큼 좀 물가 상승세가 진정이 됐다고도 볼 수 있고요. 예, 그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서 환율이 크게 빠졌다. 네. 이렇게 앞으로 늦출 거다. 네. 혹은 이제 조만간 상반기에는 이제 멈출 거다. 그렇죠. 기대감에 이제 환율이 빠졌다. 그렇죠. 이제 달러 강세, 초강세, 킹 달러가 이제 그만둘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대외 여건으로는 또 그렇고요. 또 국내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국내 조선업체 해외 수주가 굉장히 선전을 한 것도 환율 하락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한 달 동안에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금액을 다 더해 보니까요. 예. 7조 원 정도 되는 규모였습니다. 예. 근데 이 계약은 통상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달러를 받은 거를 직원들 월급 주는 건 또 원화로 줘야 되잖아요. 그럼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야 되니까 네네. 또 환율은 내려가게 됩니다. 이걸 내고 유입 물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예. 통상 조선업체는 계약 금액을 한 번에 다 선물환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예. 그 시장에 주는 임팩트도 좀 상당한 편이고요. 그렇군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사들인 부분도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네, 그것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난달 코스피에서 6조 5천억 원 정도 샀거든요. 네네. 이게 한 달에 이 정도 산 것은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달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달러를 팔고 다시 사야 되니까. 그렇죠. 달러 삼성전자는 물량이 이제 물량이 달러로 살 늘고, 수는 없으니까. 예, 달러 물량이 늘고 그만큼 시장이 풀렸으니까. 네. 예, 그렇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앞으로 좀 추이를 어떻게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렇죠. 지금까지 고점 대비 200원이 넘게 빠졌잖아요. 네네. 네. 네, 일단은 주목해야 될 건 어젯밤에 나온 유럽중앙은행하고 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년에 달러가 초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이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려서잖아요. 근데 간밤에 유럽중앙은행하고 영란은행은 정책금리를 50bp 인상을 했습니다. 네. 연준은 어제 25bp만 올렸는데 예. 유럽과 영국은 50bp를 올렸죠. 여긴 여전히 빅스텝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여전히 빅스텝인데 예. 또 여기 강세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것도 조금 통념과는 다른 부분인데 그렇겠네요. 예. 여기서도 좀 주목해야 될 게 영란은행이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걸 시사를 하면서 금리 인상이 더 안 될 수도 있다. 아까 뭐 매만 학생의 비유를 하면 더 안 때릴 거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근데 네. 왜 세게 때렸을까요? 빅스텝이면 상당히 그러면 이제 살짝 25bp 정도 올리고 끝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물가 상승세는 일단 진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은 50bp 인상으로 다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학생이 자기 2대 맞을 걸 각오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2대 정도는 때려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 오늘 계속 체벌 비유로 계속. 하여튼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네, 그래서 사실 유럽하고 영국은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물가 상승세가 거의 다 고점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유럽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투자자들은 본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 유럽 중앙은행이 꾸준한 속도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영란은행하고 연준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ECB도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도 네. 좀 끝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네. 유로화를 좀 팔아서 유로화 가치가 오히려 약해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으로 동반적으로 금리 인상이 글로벌리 정말 이제 거의 종국에 왔다. 그렇게 이런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연준부터 네, 시작해서 연준부터 시작해서 사실 그 우리나라도 그런 우리나라도 측면이 있고 있고요. 전부 다 그런 거죠. 일본 정도는 좀 제외하고 좀 생각을 그렇죠. 그죠. 이제 거긴 좀 상황이 다르고. 그런데 아직 이렇게 하루 만에 움직임으로 방향성을 판단하기는 좀 이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중앙은행은 꾸준한 속도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투자자들은 지금은 믿지가 않지만 네. 또 투자자들의 그런 기대가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유로화가 다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겠죠. 일단 3월에도 50bp 인상은 거의 또 확정적인 분위기고요. 네, 네. 그래서 유로화가 다시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어서 유로화 움직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 달러는 약세를 보이게 되고 그렇죠. 달러가 약해지면 또 반대로 상대적으로 원화는 강해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유로화랑 원화는 비슷하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어서 유로화 움직임을 또 주목해 봐야 됩니다. 네. 또 앞으로의 어떤 방향을 볼 때 앞으로 나올 또 지표들도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떤 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오늘 밤에 나올 미국의 고용 지표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준의 정책 목표는 물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가랑 고용 두 가지인데 그래서 고용 지표도 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물가를 잡았는데 실업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 연준의 정책은 성공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밤에 발표되는 게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자 수입니다. 지난달에는 12월에는 22만 3천 명 정도 신규 고용자 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 달에는 그러니까 오늘 발표되는 지난달 네. 1월 신규 고용자 지표는 시장이 좀 둔화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만 7천 명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보다 고용이 조금 더 안 좋다면 환율이 또 한 번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조금 둔화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지난달 그러니까 12월 고용지표가 발표된 1월 초에도 환율이 25원 정도 급락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고용지표는 좋았는데 네. 미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좀 밑돌면서 네. 환율이 급락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평균 임금 상승률도 주목을 해봐야 되고 음. 고용자 수도 더 둔화할 수 있을지 주목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렇게 고용 상황 나빠지면 또 뭐 환율을 또 상당히 좀 변수가 많아요 이제는. 맞아요. 굉장히 변곡점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 고용 지표뿐 아니 경기 지표뿐 아니고 모든 상황들이 이제 변곡점에 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환율이 가장 민감하게 가장 앞에서 반응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환율은 국내 요인도 있고 네. 미국 요인도 있고 유럽 일본도 있고 전 세계를 다 봐야 되니까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물가도 봐야 되고 네. 경기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변수가 굉장히 많아서 예측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지금 환율에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사실은 무역 수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무역 수지가 환율이 오를 요인 중에 또 하나입니다. 예. 한국의 수출이 굉장히 부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또 그림을 보시면 그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100억 달러 넘는 적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정확하게 보시면 우측 하단에 126억 9천만 달러 적자입니다. 네. 이게 월간 규모로는 적자가 역대 최대치입니다. 기록적이네요. 그렇죠. 그 수입이 수출보다 100억 달러나 더 많았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네요. 세부적으로 보면 수입액은 12월에 비해서 그대로인 반면에 수출이 아주 크게 줄었습니다. 예. 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에 비해 반토막이 났는데요. 예. 이렇게 수출이 적고 수입이 크면 결국 달러를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럼 이건 결국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 환율이 나빠졌다는 어떤 인식 같은 부분도 좀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네. 환율 반등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너무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이게 기술적 분석으로도 그렇다는 얘기지 않으세요, 그죠? 그렇죠. 사실 그 주식 같은 경우도 과대납 폭주가 반등하는 시기가 분명히 오잖아요. 같은 논리네요. 그렇죠. 근데 환율도 급락을 했는데 마땅히 반등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반등할 것 같은 불안감이 이제 시장에 항상 있는 상태고요. 또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 아래쪽 차트 위쪽이 달러원 환율이고요. 네. 아래쪽이 그 과매수 과매도를 나타내는 기술적 지표입니다. 네. 보시면은 작년 환율이 엄청 오를 때는 그 지표가 굉장히 위쪽에 있죠. 붉은색 음영으로 예. 처리되는 중간 것이 하단에.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과매수, 너무 많이 샀다, 너무 오버슈팅이 됐다 이런 음. 의미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어떻게 됐냐면 굉장히 내려와서 푸른색 음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과매도된 상태. 그렇죠. 너무 많이 팔았다, 너무 많이 내렸다 단기간에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과매도 구간, 기술적으로 보면 과매도 구간이고요. 그래서 사실 너무 많이 빠졌다는 게 오히려 반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이 기자가 보기에 환율 담당 기자니까 물론 뭐 매매에 참여하는 분은 아니지만 그렇죠. 지금 만약에 원달러 시장에 참여한다 그러면 지금은 좀 사야 되는 시점인가요? 달러화를? 만약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그 전문가들이 많이 권하는 게 달러를 직접 사기보다는 네. 외화 예금에 투자하라고 많이들 권하더라고요. 외화 예금이요. 그렇죠. 그 예금을 원화가 아니고 달러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준도 금리를 굉장히 높여서 네. 외화 예금도 금리가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럼 이제 금리 이자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달러가 올라가면 또 그 차익만큼 이득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화 예금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전문가들은 좀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네. 환테크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경제 언박싱에서 몇 번 다루긴 했는데 환테크 지금 이규정 기자는 환테크 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거의 없는 상태고요. 아, 네. 해외 주식도 환해지형 상품으로 많이 하고 그렇군요. 그 해외 주식을 사는 것도 환테크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네.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미국 주식을 사서 네. 사실은 환율을 예측해서 그 주식을 사면 당연히 달러로 환전을 하고 그렇죠. 스스로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방법이 묘수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도 가능하고요. 네. 조금 보수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예금을 많이 또 어, 찾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군요. 어제 이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맞아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이 환율도 봐야 하고 흐름도 봐야 하는데 그 FOMC의 중요성은 이제 뭐 계속 강조를 해주셨고 앞으로 이제 있을 FOMC에서 저희가 또 어떤 것들을 좀 눈여겨 봐야 되는지 그 부분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있을 FOMC에서는 그 시장의 기대랑 연준의 생각이 과연 일치를 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파월 의장은 앞으로 두세 번은 더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시장은 그걸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거든요. 3월이면 금리 인상을 중단할 거라고 보는 참가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은 시각차가 다르지만 그러니까 연준이 맞추든지 시장이 맞추든지 결국에는 둘 중 하나가 맞춰야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시장의 기대가 연준에 맞추게 된다면 그러니까 두세 번을 더 올리게 된다고 시장이 생각을 하면 그러면 좀 시장에서는 달러가 또 다시 강해지고 주식은 다시 좀 빠지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몇 번을 더 올리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근데 최근에 그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네. 그 어떤 금통위원이 하는 담당 부서한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연준하고 시장에 시각차가 있는데 왜 그런 거 같냐라고 하는한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연준이 블러핑,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소리로 약간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하는 담당 부서한테 물었는데 하는 담당 부서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연준하고 시장하고 그러니까 서로의 반응을 보면서 일종의 게임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간 보고 있다. 그렇죠. 서로의 간을 보는 거죠. 음. 간을 보고 있고 결국에는 뭐 맞춰질 텐데 맞춰지는 과정에서 뭐 불확실성도 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결국 연준이 시장의 기대에 맞추든지 네. 그러니까 몇 번 더 올린다고 했지만 한 번만 올린다든지 그러면 연준이 맞추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시장이 연준의 기대를 맞춰서 한 번 올릴 걸 두세 번 더 올릴 걸로 반영을 한다든지 그게 어떤 방향으로 맞춰지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때보다 바빠질 상반기 환율 시장 이규정 기자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이규정 기자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